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미술과 이 기술을 더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드로잉 아티스트 염동규 작가입니다. 처음 미술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부터 만화책을 많이 따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봤던 만화가 이제 옛날 사람 티가 나는데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때 연재할 때인데 그걸 보고 이제 따라 그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직업에 대한 꿈을 꿨는데, 원래는 제가 만화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만화 대학 입시도 잠깐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만화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예술 분야라서 이렇게는 그만두고 이제 석고소묘 그 실기를 봐서 대학에 입학했고요. 학원 강사를 계속 했었어요. 미술학원 강사.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림을 알려주는 미술학원 강사를 홍대 앞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끈을 계속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그만두고 뭐 잠깐 작가 뭐 한다고 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또 일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생명보험 영업사원 일까지 했었어요. 그때 돈을 좀 벌어야 될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업이나 이런 쪽을 하면 사실 주변에 인맥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 이제 권하잖아요, 보험 상품을. 근데 그렇게 안 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이제 저를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 물론 영업도 굉장히 못하긴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업직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안 나갔습니다. 그때 안 나가고 이제 뭘 할까. 그때가 29살이었는데 뭘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동균아, 네가 20대 마지막 해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보내보자. 뭐 안 되면 뭐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과 살던 집 발코니에서,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제 이젤에 캔버스를 놓고 붓질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타고 물론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VR과 미술을 접목시킨 게 제 작가 인생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아마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캔버스나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되게 한계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작업한 스타일이 어떤 상상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내 스타일로 풀어서 막 이렇게 그리는 작가는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한 작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캔버스나 이 화폭에 이야기를 담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술이랑 융합을 시키니까 이야기가 있는 그림들을 만들기가 되게 용이해졌어요. VR 같은 경우는 3D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약이 없습니다. 그림을 막 이렇게 XY축만 그리는 게 아니고 Z축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3D를 그리고 공간도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담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기기고, 그다음에 저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야기들을 푸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고,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이제 브러쉬들이 존재하면서 더 풍성한 비주얼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원래 그냥 종이에 그림 그리면 제가 아무리 크게 그려도 공연인데 뭐 얼마나 크게 그리겠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봤자. 근데 관객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작은 종이에 그리는 게 얼마나 뭐 박진감 넘치겠어요.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그리면 좀 멋있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 스킬은 그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폭을 뒤에 있는 큰 스크린으로 넓히니까 엄청 공연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서, 원래 미술이라는 분야가 약간 백그라운드 역할이거든요. 무대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뭐 서브 역할이란 말이에요. 춤이나 노래나 이렇게 뭐 이거 음악 하시는 분들처럼 공연의 메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이 VR 기기를 라이브 드로잉, 쇼적인 그 부분을 결합시키면서 이제 공연에서의 메인으로 이제 설 수 있게 된 거죠. 네. 영감이 일단은 계약서를 쓰고 나면 영감이 들어와요. 일단 통장에 메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야구 선수들이 맨날 뭐 하죠? 맨날 연습하잖아요. 축구 선수는요, 맨날 공 쳐야 돼요. 그리고 뭐 있을까요? 또 농구 선수는요, 맨날 연습해야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맨날 그려야죠. 네, 그게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급박한 순간에 아니면 되게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매일 그리거나 또는 작업을 위한 뭐 독서, 산책, 그다음에 생각들 이런 거를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미술계의 신이 좀 부흥하려면 누군가 한 명은 뭔가 슈퍼스타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힙합씬을 보면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굉장히 스타가 된 래퍼들이 있잖아요. 그런 래퍼들은 실제로 돈도 많이 벌어서 어떤 플렉스 이런 거를 하는 거 SNS에 올리고, 이런 거를 사실 어떤 분들은 뭐 허세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린 친구들이 보면서 래퍼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이 씬에 관심이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더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돈이 몰리는 구조로 갈 거란 말이죠. 저는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플렉스하는 좀 슈퍼스타가 나와서 활동해줘야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 장래희망의 미술 작가, 뭐 아티스트 이런 걸 쓰면서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래야 또 제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슈퍼스타. 제가 해볼게요. 슈퍼스타가 되려면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슈퍼스타는 개인 한두 명한테 지지를 받는다고, 극소수의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미술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제 슬로건을, 미술을 먹방처럼, 이 슬로건을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방처럼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고 편한 미술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슬로건 잡았습니다. VR 같은 경우는 제가 미술과 기술을 결합시키는 그 시작이었고, 사실 대박을 쳤죠. 굉장히 운이 좋은, 저에게 큰 행운을 안겨준 스타트였고, 스크린에 이제 제 아바타가 나오고, 아바타가 제 얼굴 표정이랑 입모양이랑 볼에 바람 넣는 것까지 다 따라하거든요. 그 아바타가 저랑 실시간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제 동작을 막 실시간으로 따라하는데,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되는 공연도 만들었고, 이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챗 GPT를 이용한 또 드로잉 공연도 만들어서 실제로 무대도 공연도 했고요. 뉴진스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AR 기술 섞어서 살아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공연이랑 강연이 합쳐진 형태로 많이 가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선 하나만 거도 박수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연하는 사람한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에서 했던 공연들이 되게 반응 좋았고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릴 때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접하면요, 이게 막 스펀지처럼 막 빨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아차 싶을 때가, 내가 했던 대로만 하려는 그 습관? 습관이 아니고 했던 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막 새로운 거 시도 안 하고 그냥 저번에 했던 그대로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습득 능력이나 새로운 거를 이렇게 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거를 진짜 스펀지처럼 빨기 때문에, 어릴 때 문화 콘텐츠 또는 뭐 어떤 트렌드 이끌어갈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억나세요? 미술 교과서는 두께 이만한 거 아시죠? 이만해요, 두께가. 그만큼 그냥 슥슥 진행하고 많은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술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술이란 분야가 좀 알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미술사 콘텐츠를 제가 메타버스 아바타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고 뭐 재밌게, 그 다음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이 포인트만 딱 집어서 알려드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통스럽습니다. 미술사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 내용이고 긴 내용인데, 이걸 챕터마다 나눠서 포인트만 탁탁탁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엑기스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이게 사실 라이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하나 골라서 라이브로도 현장에서 공연처럼, 공연과 강연이 합쳐진 형태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이란 분야가 되게 특이한 게, 이게 그림을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자유롭게 그리다가 얘를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딸한테 나중에 뭐 일기를 써라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일기를 방학 숙제로 워낙 압박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막 매일매일 써야 되고 막 밀린 거 쓰고 막 없던 거 지어내고 하니까 저는 일기를 지금도 안 써요. 그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어릴 때 그런 게
그 박히면은 성인 돼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예체능을 교육이라고 하지만 교육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이걸 내가 따라해서 연주해보고 싶어. 근데 학교는 시험 보잖아요. 이거 리코더 시험 저 너무 싫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다 똑같은 걸 그리면서 잘 그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죠. 그런 애들이 미술 미대 가는 건데 비교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안 한다고요.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예체능 교육에서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딸을 제 작업실에 데리고 오는 게, 딸한테 이거 해볼까가 아니고 보고 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이거나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때 저는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작업실에 칠판이 있는데, 칠판에 아빠 칠판에 그림 그려도 돼? 그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칠판 그림 그려볼래? 권유는 안 합니다. 그냥 환경 보고, 어차피 그 환경은 딱 보이잖아요. 칠판 그림 그려져 있고 다 수정해 놓는 거예요. 네. 걸려든 거죠. 네. 나중에 아들도 마찬가지고 딱 스테이지 마련놓고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근데 아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해도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먼저 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런 마음 먹는 거. 아빠가 권유해서 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로. 예체능이라는 분야가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필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 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술을 즐길 줄 아는 거는 우리 삶을 되게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의 미래는요, 상상력이 되게 좋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 공유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인 인재가 미래를 이끌어갈 각광받는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체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악적인 감성, 그림을 보는 감성,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러면서 국영수를 잘하면 장난 아니겠다.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영화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마케터로 하면 마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고 감수성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퍼지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건 파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제 딸아이에 국한돼 얘기했지만, 넓게 보자면 대한민국이 인재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더 걱정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처럼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경쟁력이 있어지려면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없어요. 없는 게, 약간 좀 그런 멘트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이제 다음 그림은 저보다 잘할 건데, 다음 공연은 저보다 잘할 건데, 다음 공연이 좀 더 나아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만들어 볼까? 그때 딱 만들 때가 제일 재밌어요. 네,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세스고, 만들어지고 나면 좀 재미가 떨어져요. 왜? 결과를 알아버리니까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에 좀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새로운 걸 해야죠.